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농부에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고 또 숲을 가꾸고 또 산을 만들고, 농부는 작게는 몇 주에서 몇 달, 그리고 과실수를 얻으려면 최소 3년, 그리고 제목으로 쓸 목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아름다운 숲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는 50년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 송화산은 아주 좋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가 있고 이제 각종 화렵수와 침엽수가 어우러져서 사이좋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거의 다가 국립공원입니다. 불상이 있고 사찰이 있고 여러가지 신라 유적들이 있고, 어디를 가나 경주 도시 전체가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맨발 걷기 하실 때 겨울이라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겨울에는 추위가 오면 이 몸은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껍게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겨울에는 관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뒤꿈치에 두꺼워지고 각질이 생기고 굳은 살이 베일 때 각질 제거를 어느 정도 해주시고 바셀린을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초보 맨발러께서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이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바셀린을 2통을 사시더라고요. 한 통을 먼저 개봉해서 이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바셀린을 사셔가지고 이제 그저께부터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정도 갈라져도 한 2, 3일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비닐이나 이런 걸로 살짝 덮으셔도 되고 안 덮으셔도 되고 수면 양발을 신고 따뜻하게 주무시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한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셀린을 발뒤꿈치부터 골고루 이렇게 도포를 하고, 좀 건조가 되고 나서는 양말을 굳이 신지 않아도 취침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만 이렇게 하면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굳은 살이 싹 벗겨지면서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굳은 살이 베이니까 겨울에는 아니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막상 나와 보면 모든 인생사 그래도 할만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솔잎들이 자연이 베풀어 놓은 낙엽들은 이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이 밟아도 괜찮을 만큼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크게 뾰족뾰족한 부위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모아놓은 낙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질서하게 널려 있지만
자연히 바람이 불어서 사놓은 낙엽 더미들은 다 누워서 웬만큼 밟아서 다치지 않을 만큼 폭신하게 유지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비만이 되기 쉽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혈중 지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겨울철에 특히 건강 관리를 해주시고 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또 근력 운동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런지를 1회 할 때 10회 정도 해서 양발을 그렇게 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런지를 양발 각 10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PT 체조 하듯이 부쩍부쩍 뛰면서 양팔을 벌리고 뛰는 동작, 그것도 하시기 전에 미리 몸을 좀 예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산속의 맨발 걷기는 또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미리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또 시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팔굽혀펴기나 또 스쿼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병행하시면서 겨울철에 이제 살만 빠지고 또 비만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빠진 그 공간에 근육으로 채워져서 몸이 균형을 이루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이 다 바람으로 비로 눈으로 다 풍화작용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난 데가 없습니다. 이 발바닥 피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나무 뿌리가 있죠. 이런 쪽에는 이제 발바닥 경혈을 자극하기에 참 좋습니다. 특히 온폭 들어간 부위, 용천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용천 부위는 터미널과 같습니다. 모든 기운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인데요. 이렇게 솟은 곳에는 용천 부위를 가볍게 치아가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얼싱은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속도는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하실 때 신발을 신고 하셔도 그거는 충분히 되고요. 얼싱은 바른 자세로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편 채로 또 가슴 호흡 근육을 쫙 편 채로 누가 봐도 아, 가슴이 반듯하게 펴졌구나, 뭐 허리가 거부정한 것이 아니라 쫙 펴졌구나, 이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나무 뿌리가 있죠. 여기 반질반질합니다. 이런 부위에 이렇게 저는 일부러 크든 작든 이렇게 올라가서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지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자, 옛날에 이런 소나무 둥치들은 굉장히 귀한 땔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져가는, 채취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아주 드뭅니다. 이 소나무 멋있죠? 여기에 산길이 특히 좋습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쫙 비쳤다가 또 나뭇가지로 가려져서 얼룩덜룩한 얼룩무늬처럼 바닥이 그렇게 보이죠. 표범무늬 같습니다. 일단 맨발로 걷기 전에
이제 밖으로 나오십시오. 식사하고 나시면 그냥 쉬고 싶고, 특히 의자에 발을,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의자에, 등받이가 달린 의자에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쉬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요. 그 자세가 디스크가 가장 잘 유발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 때문에 전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는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 몸의 척추나 뼈의 아치가 유지될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낙엽도 거의 다 떨어졌고요. 붙어 있어도 바싹 마른, 바스라지는 낙엽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예, 바스락바스락 끓입니다. 이런 날에는 특히 산불, 화기를 가지고 산에 올라오시는 것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음금입니다. 그리고 물병이나 이런 것들, 물병도 이제 목렌저, 돋보기 역할을 해서, 물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맨발 걷기 하시면서 빈 병이나 또 날카로운 유리 조각도 한 번씩 보입니다.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병 조각을 주워서 또 버리고 있습니다. 산책로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맨발을 걸으면 세밀해집니다. 신발을 신거나 또 밑창이 튼튼한 등산화를 신으면 뭐 발 상태가, 땅 상태가 어떤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지죠. 별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맨발로 다니다 보면 이 땅의 모습, 땅의 질감, 땅의 색깔, 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관찰이 됩니다. 아, 이 땅은 이런 땅거나 나무 줄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 밑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굉장히 주의 깊게 내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셔도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만큼 조심하니까요. 저도 처음에 맨발 할 때는 발바닥이 단련이 되지 않아서 물집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발바닥이 맨들맨들해지면서 두꺼워지면서 발바닥이 단련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는 경주에는 이제 철길이, 관통하는 철길이 바뀌었습니다. KTX가 여기 새로 생기고 하면서 기존의 철로는 다 이제 멈춰섰습니다. 이제 철거 대상입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질 철로입니다. 지금 경주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공기가 약간 산다 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셔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복식호흡으로 맑은 산소를 깊이 들이시면 피가 그 즉시로 맑아집니다. 1초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0년이 되잖아요. 이슬이 맺혀서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또 강이 되고, 또 바다의 일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작은 것,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한 끼 절제하는 것, 좋은 음식, 또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끼가 모여서 두 끼가 되고, 두 끼가 모여서 세 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또 열흘이 되고, 한 보름이 되면 이제 얼굴 빛깔과 또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의 색깔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 번 하는 거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고, 100층을 올라가려고 할 때도 1층부터 올라가시잖아요. 계단 100개를 오를 때 첫 계단부터 오르듯이 시작하시면 뒤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춥다고 안 된다는 거 생각, 춥다는 거 생각, 힘들다는 거 생각을 먼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의 사전에서 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흑목공원입니다. 여기도 나무가 자연스럽게 부서져서 깔려 있죠. 산에는 주로 마사토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별로 밟아도 이제 단련이 되면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자극이 없는 것이 밋밋하고, 조금 숙달이 되시면 좀 더 자극이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릴 때, 그때 좀 난이도 있는 또 등산로나 이런 쪽으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또 길이 험한 곳으로 가서 이제 다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까운 학교 운동장, 특히 좋습니다. 가까운 클린 공원 쪽에 흙이 부드럽고 또 따뜻한 곳에 가셔서 이 맨발 걷기의 추억이 기억 속에 좋은 따뜻한 기억으로, 또 맨발로 걸었던 그 땅의 감촉이 행복한 감촉으로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숙달이 되시면 거친 땅을 걸어도, 야, 오늘 최고로 좋은 땅에서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생각을, 뇌의 기억회를 바꾸면 됩니다. 폴더에 다른 파일을 넣고 기존의 파일을 삭제하면 되거든요. 꼭 경험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기억을 넣고 나쁜 기억을 빼는 훈련을 하시면 그것도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야, 오늘 세계 최고의 하루가 밝았다. 야, 오늘 정말 행복한 일이 참 많은데 뭐부터 이렇게 맛볼까. 그리고 저녁에 좀 피곤해도, 이야, 오늘 몸이 하루 종일 너무 개운했다.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눈처럼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 웬만한 어려움도 마음에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행복한 것을. 두꺼비가 그러잖아요. 벌을 혓바닥을 내는 벌을 탁 잡으려고 하면 벌이 혓바닥을 톡 쏜다잖아요. 그래서 두꺼비에게 물어보니까 두꺼비 왈, 톡 쏘는 맛으로 먹는다고. 그 부담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것처럼 세상 만사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유신 장군요 흥무공원에서 올라가는 곳에서 맨발 걷기 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